김현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해 제보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기장과 승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요. 조현아 부사장 옆에 탔다는 한 명의 승객 정보도 안 주고 심지어는 정보를 조작한다는 혐의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됐죠. 제일모직의 공모에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 원이 몰렸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 없이 헤매던 뭉칫돈들이 믿을 만한 기업의 공모를 놓칠 리가 없겠죠. 개인이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55억 원인데요. 이걸 꽉 채워서 한 번에 증거금으로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29년을 끌어온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어제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등 여기저기에 보관해 왔었는데 그걸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엄청난 규모의 설비와 공간을 관광단지로 꾸미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정한 홍보관 이름은 코라디움. 물론 방패장 시설이든 관광이든 안전이 최선일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공모입니다. 예, 올해 사건, 사고 많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금융계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서부터 금융계 비리가 불거져 나왔었고요. CEO 교체도 많았죠.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는데 저희 생생경제에서 12월 한 달 동안은 올해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는 금요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을 모시고요. 2014년 우리 금융계의 문제점 그리고 금융계에서도 여전히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3, 4부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증시 어땠을까요?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소폭 올랐습니다. 한 예. 5포인트 정도 올라서 1921.71포인트 정도로 끝났는데요. 그동안 한 3일 연속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어떤 바닥을 다질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금요일에는 오른 걸로 마감은 됐는데 한 주 동안에는 내렸죠.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8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지수 종가가 1978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21로 끝났으니까 한 주간에 거의 한 70포인트 이상이 이제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른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에 뉴욕 증시도 그랬고, 유럽 증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글로벌 증시가 같이 보이면서, 코스피도 똑같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는 여전히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리스의 이제, 정계 불안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금융위기가 다시 시스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됐다가 일단은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 증시 돌아본 김에요. 중국 증시는 어땠나요?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내린 1포인트. 폭들은 좀 이제 진정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길게 보시면 거의 한 12월 상당히 이제 그 큰 폭의 상승세를 이제 나타냈다가 그랬었죠. 예, 어제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는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외부 증시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좀 영향을 줬나요? 중국 증시는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금방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였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50불, WTI 기준으로 50불 가까이 50불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유가 하락들이 어떤 에너지주, 그러니까 정유주나 화학주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을 좀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어땠나요? 코스닥은 조금 빠졌습니다. 3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533.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도 코스피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사실은 코스피는 좀 약간 부하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서 거의 이제 주간 내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주 말고 뭐 좀 특징을 보였던 그런 그 업종이나 종목들,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도 좀 있었을까요? 그 보험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주요? 네, 보험주가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좀 동결을 한다. 그리고 당분간 어떤 이런 대외적인 이런 모습들,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금리를 당분간은 좀, 금리 인하를 한다기보다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소 해소가 되면서, 보험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내년 은행업종 최선호주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동안 좀 한 6거래일 정도 빠졌었는데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 그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죠. 어떤 게임주나 이런 쪽이 계속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웹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출시한 이런 게임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좀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조금 좀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약간이라도 오르고 끝났는데 다음 주에도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부장님, 요즘 휴스턴이 거침이 없다면서요? 그럼 비즈니스가 거침없이 쭉쭉 뻗고 있지. 아니요, 대한항공 휴스턴 노선이 거침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거침없이 직항으로 5월 2일부터 대한항공 주 7회 휴스턴 취항. 비즈니스도 거침없이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고 생중계해드린 관계로 생생경제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 준비되어 있던 경제뉴스 브리핑은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도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제신간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2014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경제 경영서적 중에 하나인 뉴노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면서 좀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경제영화관은 오늘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3차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 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오늘의 경제신간 그리고 12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뮤지컬 갈라 콘서트 2인 티켓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대주주나 총수가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면서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이 겪는 위기를 말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한국에선 대기업이 총수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일이 많아서 특히나 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카다미아 넛, 2번 오너리스크, 3번 하드디스크.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오늘의 경제신간 그리고 12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뮤지컬 갈라 콘서트 2인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경쾌한 이 음악과 조미덕 기자의 음성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경제상식 퀴즈 잘 들으셨나요? 대주주나 총수가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하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위험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쓰여져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셔야지 되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카다미아 넛, 2번 오너리스크, 3번 하드디스크입니다. 먹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1번 마카다미아 넛, 2번 오너리스크, 3번 하드디스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샵의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뉴노멀, 그리고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약 콘서트 프라미스 2015 관람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콘서트 프라미스 2015는요. 임태경, 옥주현 이런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올 한 해 공연된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들을 갈라쇼 형식으로 준비한 특별한 뮤지컬 콘서트입니다. 우물정의 0945, 샵의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네, 국제유가가 이제 60달러도 붕괴가 됐어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예. WTI 기준인데요. 오늘 새벽 마감 거래된 가격이 배럴당 59.95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60달러가 뭐 붕괴가 점쳐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심리적 저지선이다, 마지노선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선마저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두바이유 가격도 61달러 76센트니까 60달러 선 붕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올 한 8월, 9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지난번 오펙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현재 수준 유지, 네. 포터 유지 결정이 난 이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라면은 40달러 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동의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의 그 석유 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가 네. 이른바 가격을 낮춰서라도 미국의 그 셰일 오일의 그 시장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이런 지금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중동 국가들이 특히 사우디가 지금 용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더 떨어질 수가 언제까지 떨어질 있겠죠. 것이냐. 전문가들은 네. 뭐 일단 40달러대까지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60달러, 50달러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원유 채굴 비용이 큰 유전들은 사실상 가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겠죠. 예,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그 셰일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그 업체들 상당수가 상당한 정도의 지금 원가 압박을 받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더 떨어지면은 아마 생산을 중단하는 일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가 의도했던 대로 세계 원유 시장, 그러니까 셰일 오일 때문에 타격을 받던 중동 국가들이 다시금 이 시장을 이제 석권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마냥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유전들이 당분간 이 생산을 중단하고, 그러면 아마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한 50달러 중반 내지는 60달러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한 차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70달러 선에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블화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금리를 올리는 그런 선택도 했던데. 사실은 러시아도 예. 지금 타격이 크죠. 네. 러시아 수입의 상당수가 원유로 벌어들이는 돈인데. 그렇죠. 워낙 여기 지금 이 저유가 때문에 고전을 하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하는, 사실은 국가 전체로 본다면 지금 제일 위험한 데는 사실 러시아입니다. 예. 유럽에서 최대 또 석유 수출국은 노르웨이던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을 해지를 해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유가가 되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죠. 예, 100% 수입하는 나라니까 네. 물가가 쌀수록 뭐 좋은데, 다만 이제 고생하는 데들은 이제 이 정유업체들. 네. 정유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비싼 가격에 수입된 원유들을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다만 이러다가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싼 값에 계약했던 원유들을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 또 좀 더 이제 이 웃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국민 경제의 득실과 정유업체들의 득실은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플레이션 우려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 차례 우리가 지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워낙 소비가 얼어붙어 있고, 지금 물가 상승률도 지금 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해서 네. 뭐 걱정해야 될 대목들은 분명히 있는데, 네. 어쨌든 3%대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 감안할 경우에는 경상 성장이 5%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려했던 자산 가격 폭락 같은 것도 사실은 없는 상태고, 다만, 네. 이런 지표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경기의 체감도는 사실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디플레에 가까이 가 있다고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우리 양극화가 심하고 취업난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건 사실은 네. 아주 그야말로 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불경기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은 아닐 거거든요. 네. 사실 체감 경기로 본다면은 사실은 상당한 디플레이션 느낌을 아마 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사과를 했어요. 네. 네. 조금 전에 지금 3시부터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에 가가지고 인천공항에 네. 있는 국토교통부 출장사무소에 가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마 들어갈 때 사과한다는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다는 지금 이제 그런 소감을 밝히고 들어갔고, 그거에 앞서서 조양호 네. 아버지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본사에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저의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고요. 또 국토교통부의 또 검찰의 조사 결과 그에 관계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대한항공 부사장은 물론이거니와 계열사 등기이사, 계열사 대표,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 네. 교육을 잘못시킨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씁쓸합니다. 네. 그리고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현아 부사장이 이 3남매 중에서 가장 이 경영권 승계에 가까이 가 있었는데 이걸로 좀 멀리 가게 됐다.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네. 거의 일남 2년대요. 네. 장남이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두 딸이 있는데 글쎄요. 경영권 승계가 세 자녀 간에 어떻게 네.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재벌이 국민들의 결국 이 가진 재벌들 2세들의 어떤 시쳇말로 갑질 네. 이런 거에 대한 국민 정서가 폭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네. 우리 사회 전체에 소위 이 갑을 문화에 대한 네. 그런 국민들의 반감이 작용한 그렇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실감나지 않습니다. 올해 몇 권의 책을 만드셨냐고 여쭤봐야 될까요? 읽으셨냐고 여쭤봐야 될까요? 사실 읽은 책은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올해의 책이 뭐였는지 이렇게 좀 꼽아보곤 하거든요. 네. 예, 참 많은 책을 읽었고 기억에 남는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책들이 언젠가는 저의 삶에 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맞아요. 한 해를 요즘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2014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경제 경영서적의 거의 마지막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걸 꼽아오셨나요? 제가 감히 꼽아봤는데요. 네. 피터 힌센이 쓴 뉴 노멀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뉴 노멀이요. 예.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참 정의를 내리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를 통과해서 스마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세대별로 디지털에 대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 디지털 그러면 디지털? 옛날 광고에서 나왔던 건데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년 세대가 있는가 하면 네. 혼란과 저항심이 있어도 디지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네. 중년 세대들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자유자재로 변환시켜 사는 청년 세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디지털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모든 일상을 디지털 기기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이하 세대도 있는데요. 그러고 네. 보면 디지털에 대해서도 참 많은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제목이 뉴 노멀인데 이게 그냥 말 뜻대로 그냥 새로운 기준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디지털, 스마트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책에 소개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카메라,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 한 대를 보여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네. 두 가지 질문으로 갈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디카요. 디지털 카메라요. 네. 라고 대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카메라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디지털에 익숙한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들, 이걸 일컬어서 저자는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표현하고 네. 있는데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로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를 보고 디지털 카메라, 네. 디카라고 답변을 합니다. 컬러 TV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책은 부르고 있는데 이들에게 디지털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 네. 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을 대하는 새로운 전략과 원칙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용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뉴 노멀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깨닫는 조직과 개인에게 거대한 기대가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책 속의 내용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10년) 전에 사용하던 랩톱은 대개 업무용으로 대여해주던 것이었다. 그 시절엔 랩톱이나 데스크톱 PC가 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비싸고 가장 세련된 기술이었다. 당시 그 물건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물림을 해주었는데 이전 세대에는 옷을 물려줬지만 당시에는 기술을 물려준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 안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게임을 하려고 가장 빠르고 멋진 컴퓨터를 요구하는 10대들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느려 터진 고물이 되면 형제자매에게 대물림되고 나중엔 어른들의 홈뱅킹 용도로 사용되는 구닥다리로 전락한다. 이러한 변화는 겨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집 거실에서 일어난 디지털 흥망성쇠의 이야기다. 컴퓨터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다. 멀티태스킹은 디지털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들은 손글씨보다 타이핑을 선호하고 어딘가에 접속해 있는 것이 필수다. 인터넷이 다운되거나 뭔가가 지연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네트워크상에서 지연이 되면 차라리 집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집에 가면 훨씬 더 훌륭한 인터넷 접속 환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현상은 젊은 세대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정보 행위가 뉴 노멀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 네, 이거 직접 겪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요즘 언론사들도 인터넷 안 되거나 망 잘 안 되면은 네. 업무 다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까운 집에 다 가라고 한번 지시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 IT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미 이 디지털이 일상화가 돼 있어서 사실 이들에게 디지털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공기를 호흡하듯이 당연하게 그렇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덜란드 출신의 미래학자이면서 IT 전략가인 피터 힌센은 이 뉴 노멀이라는 책을 통해서 디지털 표준화가 이루어진 혁신 이후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뉴 노멀 시대에는 새로운 원칙들이 필요한데 고객, 정보, 혁신, 기술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분야에서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최근 호주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골라봐라라고 네. 하는 조사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1위가 자동차였고요. 2위가 에어컨이었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 상위 10위권에 든 나머지 물품들이 아이팟, 노트북, 페이스북, 고속 인터넷, 휴대폰, 평면 화면 TV. 생활에 필요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음식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안 먹고도 살 수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원주민들에게는 네. 디지털 기기가 예. 사실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래 사회의 어떤 가치나 기준 이런 건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원칙과 상식을 뒤흔드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컨텐츠가 왕이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원칙 그렇죠. 아닌가요? 예. 컨텐츠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뉴 노멀 시대에는 컨택트가 왕이다. 아, 예. 라고 수정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이제 푸시 컨텐츠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즘 느끼시겠지만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쇠락을 하고 있고요. 예.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정보라든가 컨텐츠의 속임수에 자신들이 농락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뉴노멀 시대에는 컨텐츠보다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긴밀하게 컨택하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네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 뉴 노멀 시대에는 문제를 푸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어떻게요? 그럽니다. 쉽게 설명하면 네. 퍼즐과 미스터리의 차이입니다.
안 쉬운데요? 자, 예. 퍼즐은요. 예. 확정적인 해답을 가진 문제나 질문을 말하고요. 이걸 풀기 위해선 정보들을 수집하면 돼요. 조각들을 찾아내서 네. 하나하나 맞춰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보 시스템이 중요했어요. 네. 하지만 뉴 노멀 시대의 문제들은 퍼즐이 아니라 미스터리 같은 거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정보를 수집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완전히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협업이라든가 예. 인텔리전스라든가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대중들의 지능이라든가 다중지능.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최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지금까지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배워왔고 공부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뉴 노멀의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하죠. 훌륭한 하키 선수는 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만 네. 위대한 하키 선수는 퍽이 향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예, 맞아요. 이게 아이스하키의 전설인 웨인 네. 그레츠키가 한 말인데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요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네. 지금 여기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지금 미래가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14년을 점검해보고 2015년을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어떤 중간층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데 네.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이분들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미래에 대한 예. 전략들, 통찰력을 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지배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금요일에 나가는 생생경제 퀴즈 잘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주주나 총수, 즉 오너가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결국 이게 기업 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땅콩 리턴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걸 겪고 있다. 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카다미아 넛, 2번 오너 리스크, 3번 하드디스크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해드린 책 뉴노멀, 그리고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한 제약 콘서트 프라미스 2015 관람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3, 4부 이어지는 금요기획 와 함께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